안녕하세요. 결혼 생활 2년 만에 이혼을 선언하고 현재는 숙려기간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희한하죠. 그렇게 믿음직하던 남편과 세상 인자해 보이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사람이 돼버렸으니 말이에요. 일단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남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은 형편이 넉넉했어요. 비록 부모님께서 과일 도매업으로 장사를 하시긴 했지만 수완이 좋으셔서 그런지 돈은 잘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그 당시에 자가로 집도 있었으니까요. 거기다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꽤 많은 유산까지 남겨주시다 보니 현재는 3층짜리 꼬마 건물도 한 채 있으시고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 외에도 세를 놓고 있는 작은 아파트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최근까지도 돈에 대해서 그리 연연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월 150만 원 정도 버는 걸로도 만족하고 살았으니까요. 저는 성격 자체가 아주 내성적이고 자존감도 낮은 편인데 굳이 원인을 찾아보자면 두 오빠들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핑계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저희 오빠 둘 다 동네에서 수재 소리를 들을 만큼 공부를 잘했어요. 큰 오빠는 현재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잘 나가고 있는 중이고 둘째 오빠는 국내에서 알아주는 대기업 연구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반면에 저는 지방대학에 미달로 들어갈 만큼 공부하는 담을 쌓았었거든요. 당연히 첫 번째 책임은 제 자신에게 있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시험만 쳤다 하면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오빠들을 보니 점점 공부에 자신이 없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이 아들딸 차별하며 키우시거나 제가 공부를 못한다고 무시하고 뭐 그러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수록 제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셨죠. 근데 공부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결정적으로 저는 공부 말고 다른데 적성이 맞았거든요. 그건 바로 손으로 사부작사부작 물건을 만드는 게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이 밖에서 놀 때 저는 방에서 이런저런 재료들로 인형이며 장난감 같은 것들을 만들곤 했죠.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게 바로 지금 제가 운영하는 가게예요. 억지로 들어간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영세한 업체에 입사를 하긴 했지만 1년도 안 돼서 그만뒀습니다. 미래가 탄탄하게 보장된 회사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일을 하면 할수록 제 인생이 낭비되는 느낌이 너무 싫었거든요. 물론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부모님과 상의한 후에 저는 2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작은 가죽 공방을 하고 있는 거죠. 친정아빠가 가지고 계신 건물 구석에 아주 작은 점포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그나마 친정아빠가 월세를 받지 않으셔서 그럭저럭 꾸려나갈 수는 있었습니다. 타고나길 욕심도 별로 없고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자는 주의다 보니 별다른 불만 없이 지냈어요. 워낙 뭔가를 만드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1년 반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아주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나이 또래에 비해서 많지도 적지도 않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 저희 부모님은 경제적인 부분만큼은 칼같으시다 보니 제가 결혼할 때 5천만 원 보태주신 거 말고는 따로 지원해주신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저와 남편은 금전적으로 여유롭다 말할 정도는 아니었죠. 그렇지만 소박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돈이 별로 없는 와중에도 양가 부모님들에게 용돈도 챙겨드리면서 그리고 때 되면 식사 대접이나 선물도 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냈죠. 물론 매달 저희 부모님께 꽤 많은 용돈을 드리고 있는 오빠들에 비하면 보잘것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매달 친정 부모님께 20만 원씩 보내드렸어요. 친정 부모님은 막내딸이 힘들게 번 돈인데 그걸 어떻게 받냐면서 한사코 거절을 하셨지만 가게 월세라 생각하시라고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노후 준비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 저희 친정 부모님과는 다르게 시부모님 사정은 꽤 달라요. 작은 빌라의 전세로 살고 계신 시부모님은 제 남편이로 시집간 신우가 둘이 있는데 저희끼리 매달 4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거기다 나라에서 조금 나오는 돈으로 생활은 어찌저찌 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사실 두 분이서 먹고 사는 데는 이 정도 금액이면 큰 문제 없는데도 늘 입으로는 맨날 돈 없다 소리를 달고 사십니다. 그런데 정작 오실 거리라도 찾아볼 생각은 또 안 하시고요. 결혼 전부터 남편 집안 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달 나가는 생활비에 대해서는 기분이 나쁘다거나 전혀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게 살더라도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사라지더라고요.
거기다 물질적인 거에 너무 연연하다가 나중에 부모님들이 세상 떠나고 엄청나게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물론 시부모님이나 신우가 저한테 뭘 잘해줬다거나 진심으로 애정을 보인 적은 없어요. 특히 신우들은 둘 다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싸워대기 바쁩니다. 자기가 더 잘났다는 거죠. 문제는 그 기준이라는 게 오직 돈뿐이라는 거예요. 월 300을 넘는지 못 넘는지가 자기들 인생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허구헌날 월급 자랑하기 바빠요. 정작 이야기를 들어보면 3교대니 뭐니 애들이랑 놀아줄 시간도 거의 없을 만큼 힘들게 일을 하더구만요. 거기다 뭐 모든 간호사분들이 저희 신우들 같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불평불만은 얼마나 또 많은지 환자들 뒷담화는 기본이고 간호조무사분들까지 욕을 하더라고요. 말을 잘 듣네 안 듣네 하면서 진짜 특권의식 하나는 최고인 신우들입니다. 그러다 저에 대해서도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또 둘이서 죽이 잘 맞아요. 겨우 그거 벌어서 어떻게 앞날을 대비할 거냐라며 한 명이 잔소리를 하면 다른 하나가 그럽니다. 그래도 올케는 집이 잘 살잖아 라고요. 몇 번이고 속에서 울컥울컥 하는데 딱히 틀린 말도 아니라 반박하기도 애매해요. 그나마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그럴 때면 제 편을 들어주시곤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시어머니만큼은 올바른 정신을 가지신 분인 줄 알았네요. 나중에 사건이 시작된 계기도 그런 시어머니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려다 시작된 거고요. 아무튼 그런 것만 제외하면 딱히 생각날 만한 분란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여느 부부처럼 평범하게 살다가 작년 가을부터 조짐이 이상한 겁니다. 갑자기 제가 만든 공예품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손님들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는데 처음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주로 제작하는 건 남녀 공용 액세서리거든요. 근데 인터넷에 제가 만들 물건을 구입하고 올린 후기들이 늘어가면서 단시간에 유명해졌고 물건들을 만들어 놓기 무섭게 팔려나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 물건들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니에요. 비록 잘 팔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장인정신을 가지고 하나하나 정성껏 만듭니다. 그만큼 제품에 대해서 애정도 있고 자신도 있었죠. 드디어 내 노력이 통하는구나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직원을 고용하고 물건을 대량을 찍어내기에는 제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제 작품의 가치를 알아주신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만들면 만드는 대로 팔려나가다 보니 매출은 쭉쭉 올라갔고 한 달에 150에서 200만 원도 겨우 벌던 매상이 400, 600, 800, 마침내 1000만 원까지 벌게 되었어요. 참 아이러니한 게 만약에 돈만 보고 저품질의 물건들을 마구 만들어냈다면 인기가 오래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려는 사람들은 많고 물건은 부족하다 보니 오히려 그만큼 구하기 힘들다는 소문이 나서 나중에는 다른 도시에서까지 손님들이 찾아와 대기를 할 정도였다니까요. 태어나 처음으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지는 게 기분 좋더라고요. 쉬는 날에 남편이랑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도 한 벌 해줬어요. 그리고 항상 빚지는 마음으로 살았던 우리 친정 부모님 모시고 나가서 근사한 저녁도 사드린 다음 용돈도 아주 넉넉하게 드렸습니다. 오빠들한테도 상품권 하나씩 가졌고요. 내가 열심히 번 돈으로 가족들에게 베푸는 게 그렇게까지 보람되고 행복한 경험인지 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당연히 저희 친정만 챙길 수는 없잖아요. 특히나 시어머니에게는 평소에 나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가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역시 돈이 제일 좋겠다 싶었죠. 그래서 아버님과 쓰시라고 평소 용돈에 딱 100만 원 추가로 드렸더니 어머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갑자기 이게 무슨 돈이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요즘 매상이 잘 나와서 드리는 거라고 더 많이 벌면 또 드리겠다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시부모님 자존심 상하실까 거들먹거리지도 않았고 최대한 공손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시부모님이 신우들한테 뭐라고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 용돈 그만 줘도 된다고 한 모양이더군요. 이유는 딱 하나, 이제 제가 돈 잘 벌고 여유가 있으니까 앞으로 시부모님 생활비를 저희 부부가 전담하라는 거였죠. 신우들 말로는 자기들은 그동안 애 키우며 힘들게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제 돈도 많이 벌고 키우는 아이도 없으니까 부모님 정도는 책임질 수 있지랍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했어요. 제가 무슨 로또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게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신우들만 따로 모아놓고는 제가 드린 돈으로 외식에다가 신우들한테 옷도 한 벌씩 해줬다네요.
거기다 친한 동네 아주머니를 불러다가 이제 며느리가 돈을 잘 벌게 되었다면서 밥까지 샀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싶었죠. 거기다 제가 드린 돈을 일주일 만에 다 써버렸다며 자랑삼아 말씀하시는데 진짜 뭐라고 해야 할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매달 용돈 보내드리는 날이 찾아왔고 저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원래 보내던 대로 40만 원을 어머님 통장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0분 후에 전화가 오더군요. 이제 두 시누이들이 생활비를 안 보내준다고 하는데 적어도 저희가 100만 원은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냥 농담 삼아 하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저희한테 100% 의지하려는구나 싶어 그때는 저도 안 되게 서서 제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언제 그렇게 하겠다고 했냐고 일방적으로 어머님이랑 신우들이 결정한 걸 따를 생각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장사가 계속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생활비를 전부 다 책임지겠냐고요. 설령 그럴 여유가 있다고 해도 그건 아닌 거 아니냐며 결혼 후 처음으로 어머님께 따지듯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은 일단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고 얼마 후 신우들한테 바리바리 전화가 오는 거예요. 돈 많이 번다고 자랑질할 때는 언제고 왜 생활비 하나 책임 못 지냐 막 뭐라 하는데 저는 돈 자랑한 적 없고 최근에 장사가 잘 되는 건 사실이나 친정 부모님만 챙기기 뭐해서 용돈 좀 챙겨드린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냐 오히려 되물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도 저희 남편은 딱히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은 채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지켜보기만 했던 것 같네요. 아무튼 한창 동안 신우들과 말씨름을 했어요. 결국 시부모님 생활비는 다시 예전처럼 각자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긴 했지만 저도 그렇고 신우들도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뒤였죠. 내가 진짜 큰 실수를 했구나 싶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시가 쪽에 정해진 용돈 외에 아무것도 더해드리면 안 되겠다 싶더군요. 뭔가 잘해주면 고마워하고 보답하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을 그때를 틈타 이용해 먹으려고 하잖아요. 저희 시가 사람들이 딱 그 짝이었어요. 그동안 돈 적게 번다고 무시하던 제가 요 몇 달 사이에 매출 좀 올라서 보답을 좀 하려던 건데 신우들이 그렇게까지 질투하고 시기할 줄도 몰랐고 어머님 또한 그걸 빌미로 신우들이 지고 있던 부담을 저한테 몰아줄 거라는 예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남편이랑 친정 부모님만 챙기고 말 걸 괜히 기분 낸다고 돈 좀 들였다가 호되게 당하는구나 싶었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아야겠다 다짐을 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 또 사건이 생겨버렸네요. 어머님께서 TV가 고장이 났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시부모님을 비롯해서 남편 시누이들과 같이 단톡방을 만들어 쓴 게 있는데 거기에 어머님께서 TV 사진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AS 기사를 불렀더니 뭐 안에 부품을 갈아야 한다고 그럴 바엔 하나 구입하는 게 낫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속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유일한 취미생활이 TV 시청인 두 분이 얼마나 불편하실까 싶어 신우들레와 각출해서 하나 사드려야겠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돈 잘 버는 며느리가 TV 사주면 되겠네라고요. 그러자 이때다 싶었는지 신우들도 저희 보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떠넘기는데 무슨 70인치는 돼야 TV 볼맛이 난다느니 진짜 속셈이 눈에 뻔히 보였네요. 저번에 그렇게 한 번 당하고도 또 당하면 바보 등신 소리 들어도 사지 않나요? 저는 그럴 돈이 어디 있냐고 그럴 돈 없다고 했더니 이번엔 저를 아주 속 좁은 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있어봐야 짜증만 날 것 같아 단톡방을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그동안 가만히 있던 남편이 제게 그러는 겁니다.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그렇지 말도 없이 그렇게 나가버리면 시부모님이나 신우들 입장이 뭐가 되냐고요. 그러면서 사과하는 의미로다가 TV 하나 사드리자네요. 가만히 있으려면 끝까지 가만히 있던가.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 좀 보세요. 저는 그나마 믿었던 남편마저 저런 소리를 하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입장은 생각 안 하냐고 방금까지 나 하나 가지고 조리돌림하는 건 괜찮냐 막 따져버렸습니다. 장사 좀 잘 된다고 좋아가지고 시부모님 챙겨드린 내가 등신 중에 상등신이라며 앞으로 내 돈으로 당신네 부모님이나 누나들한테 뭐 해주면 성을 간다고 소리까지 질러버렸네요. 그때는 너무너무 억울했거든요. 지들보다 돈 못 벌 때는 못 번다고 비꼬더니 이제는 자기들보다 벌이가 훨씬 좋아졌다고 하니까 아예 이용만 해먹으려는 신우들도 열받고 화가 나지만 앞에서는 위하는 척 며느리 챙기는 척 하던 어머님이 더 서운했습니다. 결국 좋은 건 자기 딸 몫이고 나쁜 건 며느리 몫이라고 생각하는 게 말이에요. 사실 남편이 여기까지만 했으면 이혼까지는 안 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보고 말다 했냐며 제가 자기 부모님과 누나들을 모욕한 게 용서가 안 된답니다. 그리고 무조건 사과를 받아낼 거라는데 제가 미쳤습니까? 그걸 사과하게요. 잘못한 게 하나라도 있어야 사과를 하죠. 안 그래요? 역시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봐야 본 모습이 나온다고 제 입장은 안중에도 없는 채 자기 가족들 입장만 대변하느라 길길이 날뛰는 남편을 보며 여기서 이 결혼 생활을 멈춰야겠다 다짐이 서더라고요. 그렇게 제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왔고 저는 간단하게 짐 챙겨 제 가게로 갔습니다. 며칠 동안 진지하게 이런저런 고민들을 해봤어요. 한순간 욱하는 기분으로 이혼이라는 큰 결정을 확정하기는 싫었거든요. 하지만 고민하면 할수록 진작에 이혼하지 않았는지 후회만 들 뿐 지금이라도 탈출하자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제서야 친정 부모님과 오빠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렸고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보내게 된 겁니다. 저와는 달리 남편은 며칠 사이에 처음 센 척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납작 엎드려서는 잘못했다 매달리더라고요. 하지만 둘째 오빠가 남편을 보자마자 가만히 안 둔다며 여기에는 쓰지도 못할 만큼 심한 욕을 해대자 그대로 꼬리가 떨어지게 주랭랑을 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현재 숙려기간 중인데 어서 빨리 이 모든 과정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그 인간과 그 인간 가족들이랑 완전한 남이 되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감도 안 옵니다. 처음으로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자연스레 주위 사람들을 챙겼을 뿐인데 눈 떠보니 그게 제가 이혼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게 참으로 어이없을 뿐이네요. 모쪼록 제 사연을 읽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잘해주시지 말고 상대방 됨됨이부터 확인하시고 잘해주시길 바라며 제 사연은 마칠게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